다만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많이 꺾이다가 다시 좀 반등되는 국면이었는데 다시 꺾였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전국 현안 중에 핵심이 손혜원 의원의 어떤 뭐 부서 특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은요, 이 민주당에 부담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어제 탈당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불똥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로 튀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손혜원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께서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차장, 예. 이 국회의원이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하는 자리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제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여의도 어법에 제일 안 맞는 장면이 저거겠죠. 심지어 초선 의원인데. 주로 입당할 때 지도부들이 소개할 수 있어도 탈당할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탈당할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당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좀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네. 그래서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가 뭐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냥 초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 여사와의 어떤 동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반론이 있었죠. 사실 이거 어쨌든 손혜원 의원 개인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좀 어떤 청와대나 이렇게 엮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의혹들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저는 어제 탈당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하.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온 거는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언젠가는 우리가 뒤에서 뒷병이 대주겠다는 걸. 손혜원 의원이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뭐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탈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였고 결국 이 사태를 좀 더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뭐 정치적인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죠. 그런 분이 사실은 초선 의원에 탈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개도 하고 이분이 우리 당을 탈당하십니다. 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정책 행위인가라는 문제를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럼 앞으로 탈당할 사람들 다 홍 대표가 나와서 소개할 겁니까? 자, 이분 앞으로 탈당하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하. 저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홍 원내대표의 처신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건 앞으로 두고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도 저는 일 자체는 저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서 또 이런 문제도 지적합니다. 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양지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웃으시는데. 글쎄요, 그건 정말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아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혜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김태균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자금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막연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이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뭐 이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지금 저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 기자회견장에서 몇 번이나 탈당이 아니다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적을 내려놓는 거랑 탈당이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이런 겁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네.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손혜원, 서영교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 한다고 손혜원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에서는 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 당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당적을 내려놓고 공식적인 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탈당 아니에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조금은 차이를 알겠습니다. 두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강조를 했던 거죠. 탈당이라는 말보다는 왠지 당적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주워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느낌은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어제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홍영표 원내대표의 거취는 물론 청와대도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합니다. 거취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센 언니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홍보 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그게 뭡니까?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마 그 한 장면을 가지고도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라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촌의 예를 들면서 문화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 말이 우상호 의원 같은 중진이 거기다 하나 사놓으면 개발 못하지 않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이쪽에 문화 알바끼죠. 손혜원 의원이 우리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은 2008년부터 공개가 돼 있죠. 뭐 정치는 전혀 상관없던 시절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던 그 활동들을 이제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다 이번 많이들 알게 되셨고 그래서 아마 진정성과 진심을 보시게 되셨을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비판, 옹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꼭 투기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전에 희망제작소 이사를 박원순 시장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본인이 이제 도시재생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당시에 목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좀 재생해보는 그런 것들을 목포시에 요청을 했는데 목포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하.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해냈으니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과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세가 중요한데 추세가 많이 꺾이다가 다시 좀 반등되는 국면이었는데 다시 네. 꺾였다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가장 전국 현안 중의 핵심이 손혜원 의원의 어떤 뭐 부동 특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도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손혜원 의원은요, 이 민주당에 부담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 어제 탈당을 했다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 불똥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로 튀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손혜원 의원께서 민주당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께서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이 마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차장, 예. 이 국회의원이 문제가 생겨서 탈당을 하는 자리에 원내대표가 직접 나와서 저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라면서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어제 손혜원 의원이 얘기했던 여의도 어법에 제일 안 맞는 장면이 저거겠죠. 심지어 초선 의원인데. 주로 입당할 때 지도부들이 소개할 수는 있어도 탈당할 때 같이 하는 경우는 정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탈당할 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무리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당적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좀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 네. 그래서 나경원 이제 원내대표가 뭐 손혜원 의원의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그냥 초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제 김정은 여사와의 어떤 동문 관계를 얘기하는데 그럴 때마다 약간 반론이 있었죠. 사실 이거 어쨌든 손혜원 의원 개인의 문제인데 이거를 지나치게 좀 어떤 청와대나 이렇게 엮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런 의혹들을 오히려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저는 어제 탈당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아하.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온 거는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렇죠. 그리고 뭐 언젠가는 우리가 뒤에서 뒷병이 돼주겠다는 걸. 손혜원 이제 의원이 본인이 돌아오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 탈당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퍼포먼스였고 결국 이 사태를 좀 더 풀어가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수순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 네.
사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선 의원이죠. 그런 분이 사실은 초선 의원에 탈당하는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개도 하고 이분이 우리 당을 탈당하십니다. 네. 하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이게 상식적인 정책 행위인가라는 문제를 좀 묻고 싶어요. 네. 그럼 앞으로 탈당할 사람들 다 홍 대표가 나와서 소개할 겁니까? 자, 이분 앞으로 탈당하니까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하. 저는 그런 면에 비춰본다면 홍 원내대표의 처신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했다. 이건 앞으로 두고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도 저는 일 자체는 저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각에서 또 이런 문제도 지적합니다. 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건 검찰 수사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양재열 변호사님은 어떻게 웃으시는데? 글쎄요, 그건 정말 정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지금 아까 뭐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손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김태현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뭐 자금의 흐름을 볼 수도 있는 거고 막연한 부분과 명확한 부분이 좀 나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 수사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를 뭐 이걸 가지고 가이드라인 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탈당이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지금 저 손혜원 같은 경우 기자회견장에서 몇 번이나 탈당이 아니다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좀 고쳐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당적을 내려놓는 거랑 탈당이랑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죠. 이런 겁니다. 네. 홍영표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네. 지금 당 최고위원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손혜원, 서영교 두 사람에 대해서 징계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 한다고 손혜원에 그랬잖아요.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당에서는 당의 입장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1차적인 판단을 내린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기 싫다는 의미에서 일단은 이 당을 떠난다는 게 아니라 당적을 내려놓고 공식적인 당의 힘을 빌리지 않고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게 탈당 아니에요, 근데? 글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조금은 차이를 알겠습니다. 두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걸 강조를 했던 거죠. 탈당이라는 말보다는 왠지 당적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주워 올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느낌은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어제 손 의원의 탈당 기자회견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죠. 홍영표 원내대표의 거취는 물론 청와대도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청와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다다랐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오만과 불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홍영표 원내대표도 책임져야 합니다. 거취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할 것을 권합니다. 후한무치 적반하장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센 언니의 진술을 보여줬습니다. 원내대표와 동반한 탈당 기자회견 아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홍보 전문가의 진술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그게 뭡니까? 원내대표가 호위무사처럼 나와가지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아마 그 한 장면을 가지고도 그 권력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에 진정성을 좀 믿어달라라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손혜원 의원은 돈에 미친 게 아니고 문화에 미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촌의 예를 들면서 문화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저한테도 한 말이 우상호 의원 같은 중진이 거기다 하나 사놓으면 개발 못하지 않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이쪽이 문화 알바끼죠. 손혜원 의원이 우리 전통문화예술 보존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은 2008년부터 공개가 돼 있죠. 뭐 정치는 전혀 상관없던 시절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어지던 그 활동들을 많이들 모르시고 계시다. 이번 많이들 알게 되셨고, 그래서 아마 진정성과 진심을 보시게 되셨을 것이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비판, 옹호,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 꼭 투기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전에 희망제작소 이사를 박원순 시장이 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과거의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때 본인이 이제 도시재생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그 당시에 목포에 관심이 있어서 그 일제강점기 건물들을 좀 재생해보는 그런 것들을 목포시에 요청을 했는데 목포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하. 근데 이제 손혜원 의원이 해냈으니까 나쁘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박원순 시장은 얘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과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만나보시죠.